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권희려 작가님과 함께하는 인터뷰 시간인데요. 제가 이 책을 결국 나를 위한 자녀교육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작가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지인분께 책을 소개받았고, 제가 이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을 어떻게 좀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게 되었는데,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가님께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가님께 이렇게 책 소개를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국 나를 위한 자녀교육법을 쓴 작가 권희려라고 합니다. 어, 이 책의 부제가 수의사 엄마가 전하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육아 비결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육아서를 쓰게 된 이유는 정말 엄마로서 사는 삶이 너무 녹록지가 않고 도망가고 싶어서 맞아요. 저도 이제 맞아요. 여러분을 만나고 상담을 받고 어떻게든 이 삶을 헤쳐나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둘을 놓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갈 저도 데가 우울증 없잖아요. 왔어요. 네. 그럼요. 우울증 오고 저도 난리가 나고,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뭔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했을 때 우연히 저도 그 책 쓰기 강좌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홀린 것처럼 그냥, 저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나 한번 가보기라도 해야겠다 했는데 제가 강의에 가서 이렇게 조금 듣고 사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책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홀리셨구나. 네네. 네, 홀리듯이 그냥 그게 강제 동력이 돼서 쓰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오. 쓰면서 제 자신이 그냥 정말 너무 많은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제 책의 특징은 그래도 제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저의 이야기를 이제 쓴 거기 때문에 약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진심을 담아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엄마들께 네, 조금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도 정말 많이 공감되고 너무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그 책 써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러면 네. 인제 출하게 되신 동기도 같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책에 보면은 발도르프에 대한 교육법에서 나와요. 근데 그 발도르프를 간단하게 인제 아직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이게 어떤 거다. 저도 참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인제 교육에 관심이 많지만 처음 들어서 어떤 거다라는 거를 쪼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 발도르프 교육은 100년 전쯤에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 철학가가 있어요.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분인데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박학다식하신 분이었어요. 이제 그분이 만들어낸 교육 철학이에요. 근데 이 교육 철학의 핵심은 제가 느낀 핵심은 굉장히 이게 하는 지식과 지혜와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철학인데 교육 철학인데 제가 느끼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자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 네. 그런 걸 음. 내포하고 있는 네, 교육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교육 철학과의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인간의 제가 지금까지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찾았던 교육 철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친절한 설명보다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니까 맞아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맞아요. 지시적인 거, 네,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의 맞아요. 교육 철학 안에는 굉장히 친절한 설명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인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사람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음. 아이들은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기에 어떤 발달에 맞춰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어른으로서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어. 대한 그 설명이 굉장히 친절하게 가득 담겨 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음, 아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아이의 시기에 따른 이해에 대한 거를 굉장히,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되게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했냐면, 저는 네네.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되고 엄마가 됐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저는 약간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눈에 있죠, 있죠, 있죠. 그쵸. 내면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철들어야 죽는다. 죽어야 철든다. 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사실은 네네네. 우리가 크면 이제 20살이 넘으면 다들 뭐 어른인 척 하고 있지만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어린아이 같은 녀석들이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분이 하시는 말씀에 아이를 육아가 힘들어서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라고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지만 아이에 대해서 안 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도 공감받는 것 같고 이해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발돋움 오. 교육에 되게 빠져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이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벌도르프를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부분에서 사례를 같이 적용해서 많이 키우시겠네요, 지금? 그럼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아이들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엄마가 많이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저희가 아이가 셋 인데 막내가 굉장히 떼쟁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막 혼자서 뭐 이렇게 오빠들 막 다 이기려고 하고 막 딸아이인데 그리고 뭐 밥 먹는다고 밥 먹자고 하면 뭐 안 먹고 과자 먹는다고 하고 이제 막내라 보니까 또 아이가 하자는 대로 또 하게 되는 너무 이뻐서 그럼요, 그럼요. 엄마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인제 오빠들보다도 항상 자기가 먼저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인제 항상 엄마 옆자리는 자기 옆자리 이렇게 해서 뭐 떼쟁이가 돼서 그런 아이가 너무 인제 마음이 자기가 스스로 그게 용납이 안 될 때는 막 많이 울거든요. 그럴 때는 아,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 아이를 평화롭게 우리 집이 평화롭기 위해서 그냥 아이를 달래려고 아이들을 아, 다른 두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어, 네, 막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음. 것이, 그러니까 발도르프 교육 철학도 있지만, 황금률, 기독교에서 말하는 황금률 있잖아요. 내가 네.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먼저 네네. 이해하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를 항상 그렇죠. 육아할 때 그게 어렵지만 그 아이가 돼서 내가 마치 연극을 하듯이 그 아이의 입장으로 어. 쑥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가 책을 쓴 저의 이제 핵심 내용이기도 한데 결국 나를 위한 자녀 교육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네네네네네.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머리로는 그래, 이 아이를 이해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쉽지.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일단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나도, 아. 나도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맞아요. 사람인데 아직 나도 지금 그게 부족한데 얘를 이 자식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맞아요. 몇 번은 참는데 세 번에서 이제 못 참는 거예요. 다 맞아요, 똑같아요. 그 맞아요. 사람 모두가. 어. 정말요, 정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육아 이론적인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막내가 이제 그 위에 형제들 말고 자기가 사랑을 되찾이하려는 문제도 있지만 그 전에 일단은 그러니까 나를 좀 돌보는 거, 그 연습을 하시는 게 일단은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저를? 그쵸? 나를. 어. 이 나를 돌봐야 아이보다 되는구나. 나한테 어. 집중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에게 어. 시간을 주고 내가 기쁜 일을 나한테 매일 작은 거라도 선물을 하고 어, 어. 그런 시간을 가지면 요 질문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내가 이 형제들의 이 남매들을 이렇게 조율을 해서 육아를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하는 문제보다 일단 거기에 먼저 내가 행복해지면 이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아이를 바라보는 점에 어. 있어서.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저도 한 두 어, 번까지는 참아요. 맞아요. 근데 3, 세 번에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터진다. 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맞아요, 번도 아니고. 맞아요. 네, 저도 그러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요새는 제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어, 어. 왜냐면 항상 이 책을 쓴 이후로 저를 굉장히 많이 다듬게 됐고, 그 이후로, 아, 이렇게 하면 결국 나한테 좋은 거구나. 저는 제가 저를 잘 챙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그런, 항상 엄마가 힘든 이유가 어떤 이렇게 완벽한 이제 사람의 상을 정해놓고 그 상 안에 우리 아이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으면 뭔가 이기적인 것 같고 이때 되면은 고집을 꺾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꺾이는 것 같고 네 과자를 네네네.
예, 이제는 또 덜 먹어야 될 것 같아. 조절력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이거 화가 네. 나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런 걸 다 내려놓으시고 일단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을 긍정적으로 유지하시고 바라볼 수 있게 음, 바뀌시면 아, 당연히 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밥 먹기 싫을 수 있잖아요. 눈앞에 네, 과자가 붙은 게 있는데 당연히 네. 아이니까 내가 다 온전히 사랑받고 싶거든요. 동요에 이런 동요가 있어요. 그 설날에 부르는 동요 있잖아요. 근데 곱디, 같이. 어, 까치까치 설날은 그러니까 뭐 댕기도 내가 하고 곱고 고운 뭐 댕기도 내가 하고 예쁜 신발도 내가 신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쵸. 그렇죠. 아이의 욕구를 먼저 사실은 당연한 건데 우리는 내 욕구도 모르고 아이의 욕구도 모르고 계속 약간 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의무만 생각하고 막 달려가게 되거든요. 뭐 어, 내려놓고 아이를 잘 보시려면 일단은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공감해 주어야 된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의 세계 아, 유지도 그렇고. 너무, 음.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인터뷰가 아니라 저의 그 코칭을 받고 있는 듯한, 상담을 아유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 나를 위한 자녀교육법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좋았던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이를 키운다 해도 내가 없어지면 안 된다. 나를 먼저 찾으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나를 먼저 생각하고 이제 내가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계속 찾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일상에 그 말은 들어도 이제 일상에 치이다 보면 사실은 그럼요. 방법을 못 찾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나를 찾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어, 제가 또 찾은 되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어렵게 살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뭔가를 자꾸 더 잘하고 추가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어, 요새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빼야 되는 거구나. 빼야 빼면은 돼요? 빼야 돼요. 근데 그게 원래 한국인의 우리 조상님들의 특성이에요. 외국의 서양 화가들 보면 꽉 채워놨잖아요, 그림을. 네네네. 멋지게 막 배경까지 막 빈틈이 없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그린 그림에 보면 여백이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희한 그죠. 화선지에 이렇게 붓글씨 딱 하고 근데 굉장히 여백이 많고 딱 그 사물에 대한 집중 그것만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그렇죠. 힌트를 얻으시고 또 얼마 전에 그 한옥마을 같은데 이제 보존이 된데 구경을 가보니까 집안이 너무 깔끔한 거예요. 군더더기가 음, 없어요. 어, 음, 딱 이불장, 뭐 옷장 하나 있고 작은 상 하나 있고 그리고 책장에도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 막 다들 꽂혀 있는데 그렇게 작은 거 네, 꽂고 있고 몇 건 없어. 옛날에 뭐 인쇄술이 뭐 별로 피기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당연히 아무튼 이렇게 네. 미니멀한 그런 삶을 유지를 하시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어, 그럼 미니멀한 삶을 살야 된다. 그렇죠. 다 줄이고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빼면 되는데 어, 가장 좋은 팁이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내가 행복한 엄마가 되는 거, 여유 있는 네네. 엄마가 되는 거, 일찍 자면 돼요. 너무 쉬워. 어머, 너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어, 그렇죠. 근데 한 저, 번만 저, 어, 네. 빨리 말씀하세요. 저, 저도 일찍 자야 되나요? 아이들만 일찍 재우는 게 아니고? 육아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일찍 자면 애들도 다 일찍 자요. 어, 저는 일찍 자는데 애들은 안 자더라고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안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바뀌겠어요. 저희는 같이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또 이제 제가 자고 있으면 시부모님 방에 가서, 그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쉽게 하려면 모든 어른이 딱 9시에 네, 우리 이제 자자 약속을 딱 하면 소등을 하고 누워야 네, 되거든요. 그래 아이들도 네, 이게 포기하고 자거든요. 근데 진짜 네. 부모님하고 사시고 하시면은 진짜 쉽지는 않죠. 아, 이거 또 어렵네요. 그러고 진짜 네네, 그런 아유 예외 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아이고 참. 일찍 자면 된다. 그럼 예, 일찍 근데 일어나게 되고. 그쵸. 일단 아이들은 근데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일찍 주무시면
그 다음날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음, 오, 너무 쉬운 방법인데요? 너무 쉬워요. 일단은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뭘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 어, 내려놓는 게 어렵죠, 사실. 내려놓고 하루만 일찍 잡으세요. 다음날 아, 컨디션이 내려놔야 된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내려놔야 된다. 이게 그럼요. 뭐든지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고, 일도 잘하고, 이게, 그 착한 며느리도 되고 싶고, 아, 막 너무 그런, 힘들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골골고루 막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못하는 게 좋은 엄마였는데, 네, 아, 일찍 자라. 네, 그냥 일찍 아, 네. 주무시면 좋은 엄마 50% 성공입니다. 아, 네. 우선 엄마가 마음이 편하니까 이게 짜증이 안 나게 되고, 이게 그럼요. 심신이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아침에부터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으니 아이들한테도 이제 학교도 잘 보내고, 유치원도 잘 그럼요. 보내고, 그럼요. 우선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정말 돈 들이지 않는 정말 그럼요. 작은 실천. 예. 너무 감사합니다. 꿀팁이네, 꿀팁. 나 그 생각 못 했어요. 자는, 맞아요. 자는 것에서 오는구나. 너무 네네네. 간단하지만 어렵죠. 아, 네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 나를 위한 자녀 교육법을 통해서 이제 그 발도르프에 대한 교육법에서 알게 되신 분들이나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고 발도르프에 대한 분들을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작가님만의 이제 발도르프 그 교육의 입문서, 아, 이 책을 읽었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입문서가 있으실까요? 네. 저도 이제 첫 아이 낳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너무 네네네네. 답답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또 깨어있는 시간에는 살아야겠으니까 이거저거 찾아봤는데 너무 네. 많잖아요. 육아하고. 맞아요. 그죠. 맞아요. 수유도 해야 되지, 뭐, 잠 재우기도 뭐, 수면도 마음대로 하나요? 애기가 제대로 안 자지. 나중에 또 한글도 맞아요. 언제 시켜야 되고, 영어 테이프 지금 틀어줘야 되나 막,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네, 그거 육아 맞아요. 육수 차야지. 근데 나는 막 네. 내 몸은 제정신이 아니고, 막 심신이 막 우울증에 막, 몸은 막 내 몸이 아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죠. 보다가 진짜 육아서 집어 던지고 싶은 거예요. 아, 어쩌다 하나 보면은 이 육아서에서는 뭐 애기 안아서 재우, 옆에서 재우라고. 여기서는 또 애기 같이 잤다가는 막 따라가지고 애기 주무실 때 막 이러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답을 못 찾겠는데 제가 한 권에서 답을 발견했어요. 여기에서 제가 발도르프를 만나는데 이거예요. 아, 당신은 당신 물어보십시오. 여기 목차이죠, 목차. 네, 있습니다. 제가 추천서도 오, 넣어놨어요. 목차 제목에도 있습니다. 이걸 따는 네, 거죠. 맞아요, 맞아요. 요체 네. 구매 가격입니다. 완전. 당신은 당신 아이의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 책인데, 아, 맞아요, 맞아요. 이 책으로 제가 저희 그 발도르프 유치원 엄마들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책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같이 읽는 거예요. 아, 유치원 엄마들끼리 너무 네, 시간 훌륭하신, 되시는 분들끼리. 아니, 그 유치원 보내시는 그 어머님들도 되게 훌륭하시네요. 되게 독서 모임 하는 자체가 쉽지 않은데. 네, 아까 다 커피 하시지 드시고, 못하시지만. 수다 떠시고 이렇게 하시는 일이 많은데. 독서 모임, 이렇게 작가님이 그럼 만드신 거예요? 요, 그 선배들 모임이 있었어요. 정말 음, 훌륭하시게도 저희 그 코로나 이전에 그 여기 유치원 어머니들은 모임을 하셔가지고 반찬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는 것도 하시고 책 모임도 오, 하시고 같이 이제 뭐 강연회도 다니시고 너무 제가 헉, 놀란 게 그 같이 글을 모아서 책도 내셨어요. 어머머머머. 근데 출판을 하신 훌륭하시, 건 아니고 정말 훌륭하시죠. 출판을 하신 건 아니었는데 정말 두껍게 제본해서 엄마들끼리 나눠 가지시고 유치원에도 이제 후배들 보라고 두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 다 모여 계시네요. 그 이제 훌륭한 엄마 아래 훌륭한 아이들이 자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들이 노력하시고 그 행동으로 내가 첫 선생님이니까 잘 해야지. 이건 빼지는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아이들 잘 키우려는 마음으로 정말 이제 네, 본보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너무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끼고 싶네요. 너무 멀어요. 네, 그래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요 책, 결국 나를 위한 자녀교육법에서 그 1단계에서 이제 0세에서 7세까지 이제 작가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아이들 이제 키우는 부분. 그러면 혹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10살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막내랑 큰애들을 키우는 과정과 막내를 빗대어서 이제 읽으면서 공감됐고, 물론 이제 그걸 나를 행복해지면 큰애들도 물론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이게 보시는 어머님들이 다 그런 이제 그럼 유아 엄마들만 구입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 좋은 내용을, 왜냐면 우선 엄마들도 행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큰애들도 하기 위해서 7세, 14세 2단계 책도, 2단계의 과정에 대한 책도 혹시 준비 중이실까요? 네, 그 이주기 아이들, 그러니까 발도르프 네네네. 교육에서는 이제 7년 단위로 이제 7에서 14세 아이들을 이주기의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당연히 그 두 번째 책 계속 호시탐탐 언제 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셔서. 근데 저는 이제 제 육아서는 결국 나를 위한 자녀 교육법은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는 게 약간 수필 같은 철학서에 가깝거든요. 육아서지만 되게 이렇게 편했어요. 하세요가, 예,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를 이제 보시고 이 슈타이너의 이제 사상을 좀 빗대어 보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고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이런 목적으로 쓴 거라 딱 그렇지만 맞았어요.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네. 군데군데 제가 육아한 경험이 당연히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네. 저희 아이가 지금 첫째가 8살이 됐고요. 둘째는 5살이에요. 그래서 오, 8살이요? 네네네. 그래서 이주기에 관한 책은 저희 아이가 이제 조금 큰 다음에 네, 커 나가면서 또 저의 경험치가 쌓이면 이주기 아이들에 대한 책이 또 나올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 오, 쓸 책은 아직은 제가 경험한 게 유아기 자녀니까 유아기에 대한 유아기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그 책을 한 번 더 쓸 예정이에요. 우선은. 오, 네, 네.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작가님의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필력으로 더 다른 어머님들도 아마 이제 보시면서 읽으시면 너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이거는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떤 네네네. 부분에서 하시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일여의 오, 부모교육연구소라고 해서 이걸 만든 목적은 행복한 엄마들을 양성하는 일, 특히 오, 초보 엄마들. 네, 너무 힘들죠. 네, 엄마가 되면 연차가 되고 이제 둘씩 이렇게 키우시고 하시면 누구나 다 자기만의 그 노하우가 생겨서 나중에 다 정말 잘 하게 되세요. 근데 가장 맞아요. 어려운 시기가 초보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한 3년 정도 그때가 가장 어렵거든요. 왕초보맘일 마- 때. 맞아요. 저도 그때가 너무 어려웠고, 근데 사실 또 시대가 변해서 부모님이나 이제 어르신들께 받을 조언도 있지만, 좀 상황이 바뀌어서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맞아요. 맞아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 부모교육연구소를 이제 창업을 해서 그 엄마들께 이제 상담해드리고, 육아에 대한 어려움 좀 해결하실 수 있도록 상담해드리고, 또 코칭도 해드리고, 또 3월에는 제가 도서관에서 강의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네.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너무 훌륭하신 일을 하고 있으셔서 나보다 남을 더 행복하게 해주시는 일을 해주셔가지고 복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저도 이제 이 책, 결국 나를 위한 자녀교육법을 통해서 많은 공감과 치유를 받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께 너무 이제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한 말씀, 그리고 그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또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아, 우선 내가 많이 중요하구나.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많이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좋은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두 새아이 엄마하고 아침부터 이렇게 좋은 인터뷰, 의미 있는 인터뷰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